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학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우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지난 방송 공약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간밤의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감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는 우리 국내 증시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쏟아진 실망 매물에 모두 이 두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며 1.02% 떨어진 2,60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똑같이 강한 매도세에 0.85% 떨어진 75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한 흐름을 보여줬고 또 반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살펴보면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떨어졌고요.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알테오젠이 떨어지고 나머지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소개해드려야겠죠. 함께할 응급닥터는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네, 오늘 그 아픔 제가 오늘 치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시장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 이벤트가 뭐냐면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국내 증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요. 먼저 다우존스랑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미국 중요 3대 지수를 체크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는 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예, 계속 흘러내렸던 이유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조금 존재됐던 것 같고요. 그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미국 증시도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틀 연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30%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21%까지 말아 올리긴 했는데 또 시간에서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7%까지 떨어졌다가 다행히도 그나마 한 4%대까지 지금 말아 올리는 모습이 연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랑 대만 같은 경우는 그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국내 증시에는 아무래도 큰 영향이 끼쳤습니다. 네, 정말 안 좋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국내 증시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면서 부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오늘 5.35% 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는 9.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테크인 같은 애들도 이제 다 엔비디아, HBM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인도 9% 가까이 떨어졌고 PSK 홀딩스가 가장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보니까 오늘 12%나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 관련, HBM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관련 반도체 소부장 애들도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이제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 이제 시장에서 오늘 상승 종목이 600개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약세였다고 예상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는 그나마 뭐 2차 전지 쪽이 좀 잘 나갔어요. 오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6%나 올랐죠. 그래서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도 5%. 이렇게 안 올랐다. 차트 보시면 굉장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그래도 5%나 6%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2차 전지나 자동차 그리고 게임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의 하락을 조금 방어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업종이 이렇게 조금 반등을 상승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 수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아직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최근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표적으로 뭐 알테오젠이나 네, 알테오젠도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금리나 기대감으로 떴던 종목들이 매도가 강화가 되면서 코스닥이 지수를 강력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증시 전망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미국 증시 시간외에서 엔비디아가 아직도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래도 약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존재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또 약세가 오늘 조금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또 금요일이 또 수급이 또 약하지 않겠습니까? 수급이 약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의 거래 대금이 활발하지 않아서 상승하는 모습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약보합 마감이나 아니면 하락 마감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커뮤니티 방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털보님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무너지는 지수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매출액 EPS는 예상치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GPM이 예상보다 떨어졌고 또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아서 시장 반응이 좋지 오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앞으로 우리 네. 국내 증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출액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표 가이던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장에서 너무 워낙 엔비디아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주가의 급등세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발표도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엄청난 큰 기대를 모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실적 잘 나왔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의 약간 좀 미치지 못했다 이런 실망 매물들이 그래서 급락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뭐 다른 것들 다 뭐 애플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일단은 월마트도 뭐 다 올랐지만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 시간에서도 지금 6%나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등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저는 이 반도체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죠. 환경이나 이런 거 환경적 요인도 안 좋고 지금 좋은 재료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오늘 HBM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냐면은 어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장 막판에 HBM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수요일 날에 갑자기 장 막판에 6%에서 7% 정도 한미반도체도 올랐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말고 또 이수페타시스도 똑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장막판에 6%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어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제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오늘의 하락폭을 만회하고자 시장에서 미리 움직였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그나마 6, 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컸고 무려 6%에서 뭐 10%, 11%까지 떨어졌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어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오늘도 막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다라면은 굉장히 안 좋았겠지만 시장에서도 이제 아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제 HBM 관련 종목듯이 엔비디아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구간 지지 라인에서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9월달 금리 인하의 수혜 기대감, 바이오 쪽도 있겠지만 반도체 쪽도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이 이런 좀 악재들이 해소만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떨어졌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칩 블랙일 있지 않습니까? 블랙일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4분기까지 연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좀 실망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또다시 저는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AI 칩 블랙일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엄청난 큰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블랙일 자체가 액친 냉각 기술로 기반으로 설계가 된 AI 칩이기 때문에 열을 굉장히 빨리 식혀주고 차세대 AI 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페타시스나 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지금 구간은 조금 어렵지 지지부진하고 좀 하락세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악재들만 소화를 잘 시킨다면은 저는 9월부터 충분히 반도체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일 가능성이 있고 또 향후 9월 달부터는 반등 가능 여력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페라리 님이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자율주행 파운드리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를 넘어서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인 페이스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SOS랩 이 종목은 장중 8%까지 올랐고 현대오토에버, 라이콤 등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또 장 후반에는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잖아요. 네. 앞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는 오늘 이렇게 올랐던 것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가 국내에서 한 2달 전이죠. 2달 전쯤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FSD,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출시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로보택시죠.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도 무인택시입니다. 무인택시, 자율주행 택시. 이런 출시한다는 기대감 속에서 자율주행 테마가 굉장히 오래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차에서 이 자율주행 테마에 집중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10년 동안 12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해서 오늘 잠깐 올랐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테슬라처럼 그렇게 파급력이 세진 않고요. 이게 현대웨이라는 또 새로운 중장기 전략이라고 해서 현대차에서 내보낸 건데 현대차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차라리 저는 현대차 쪽이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 뭐 라닉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라이콤 이 시장에서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주가가 굉장히 10%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9% 거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마이너스 손실만 20%인 거예요. 오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테마의 중요성, 이게 중요한 테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건지 아닌지 그리고 빠질 건지 아닌지를 체크하시기가 개인 투자자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해소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이런 테마 제가 매일 오전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고 오늘 중요한 테마들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 이런 거를 제가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지금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큰 피해를 입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도와드리고 옆에서 서포팅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여기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 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 전망이 단기적인 시점이라서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전화 상담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린 내용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맞는 좋은 진단과 처방은 바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난번에 했던 쇼박스 이 종목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재료가 없어서 다운이라고 처방을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3% 하락했고요. 또 이어서 그린 리소스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죠. 요즘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이 지수 반등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다운이라고 처방을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6%나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화 적중률이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전화 적중률이 기가 막힙니다. 거의 제가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예측한 게 아니라 이틀 전에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방송합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방송하는데 단 하루 만에 쇼박스는 3%, 그다음에 그린 리소스는 무려 6%가 넘게 떨어졌어요. 이런 만큼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쇼박스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쇼박스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제작사입니다. 근데 얘가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가 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유는 한 2년 전이죠. 저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세력이 또 있어요. 오징어 게임 세력이 굉장히 그때 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이끌어줬습니다. 이게 단기간 안에 거의 한 100%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20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로 편입이 되어 있으면 200에서 300%는 주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쇼박스에서 특별하게 큰 기대작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이제 거의 지금 다 털려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12월 달에 개봉을 합니다. 12월 달에 오징어 게임이 개봉을 하는데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넷플릭스가 21년도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간에서 주목을 받고 집에서 이제 못 나가니까 넷플릭스를 많이들 시청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1이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코로나 끝났고 제가 봤을 때 오징어 게임 2가 오징어 게임 1처럼 파급력이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찾아서 볼 거긴 하지만 예전에 과거에 1처럼 흥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듭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뭐겠습니까? 이게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 기대감이 큽니다. 오징어 게임이 당연히 잘 시청률이 좋든 안 좋든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오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12월 전에는 한번 주가가 폭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월 달이야? 지금 아직 9월도 안 됐는데 벌써 오징어 게임 3달 전부터 공략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리에서는 앞으로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제가 그때 조언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3%가 넘게 떨어졌었고요. 두 번째는 그린 리소스예요. 그린 리소스. 지금 반도체 시장, 지금 HBM 관련 종목도 실적이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도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받고 있는데 이 그린 리소스는 실적도 몰라요.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실적도 잘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거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종목이어서 주가 하방이 언제쯤, 바닥 구간이 언제쯤인지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바닥 구간에서 반등은 성공을 해줬지만 아무런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그 관망세가 유입이 되고 반도체 쪽이 약세가 흘러가는데 그린 리소스가 갑자기 얘만 혼자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나 오늘까지 해서 6%나 하루 만에 거의 6%나 넘게 떨어졌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거고 물리시 종목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려드리겠고요. 오늘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종목 상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의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많이 켜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 빨간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난 만병통치약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의 상승률을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8월 7일 날 공략을 하셨죠. 우리 바이오 19.4%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했고요. 8월 5일 날 SK 하이닉스 무려 32.35% 상승했고요. 8월 6일 날 서진 시스템 25% 상승했고요. 7월 31일 날 다스코 16%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SY 스틸텍 이 종목도 24%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거 다 우리 방송에서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상승률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방송에 못 믿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하면 직접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있어요. 매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끝에 제가 작성을 오늘 공략할 종목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큰 폭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기간 안에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테마냐면 ESS 테마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테마인데 아무래도 지금 ESS 사업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지금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보통 이제 ESS 사업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2차 전지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이 전기차 캐든 현상에서 이겨내 보려면은 결국에는 ESS 사업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집중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ESS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실적에도 반영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장주를 잡아야 돼 무조건 2등주, 3등주 뭐 다 필요 없고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저는 ESS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서진 시스템이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 실적도 동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3분기랑 4분기 하반기 증시 전망 실적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간 안에 무려 두 자릿수의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안겨다 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에서 오늘 방송 끝에도 이런 종목들 들고 왔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 중에 이게 어떤 종목이고 타점을 드리거나 절대 그러진 않고 있고요. 저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자세한 정보 언제 팔고 언제 사는지 그런 정보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종목명도 안 알려드립니다. 저희 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종목명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 만병통치약 종목을 통해서 상승률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에서도 저희가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로도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종목 응급실의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우리 전문가님이 전화 상담 마지막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유한양행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 20%에 14만 3,900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유한양행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FDA 승인 이라는 그 재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큰 손실은 아닌데, 앞으로 유한양행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유한양행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담이 들어왔네요. 최근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국내 최초 FDA 승인을 받았던 렉나자, 네,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또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유한양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일단 정말 훌륭한 기업인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일단은 FDA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FDA 승인의 렉나자인데 그게 폐암이다, 폐암. 이 폐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약.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폐암 치료제, 암을 치료하는 FDA 승인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한양의 기업 자체도 굉장히 밝은 기업인데요. 지금 이게 예전부터 독립운동가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기업 자체도 가족 세속 경영이 아닌 전문 기업인들한테 이제 조금 경영권을 줘가지고 기업을 굉장히 깨끗하게 키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국으로 지금 이 유한양행을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FDA 렉나자 폐암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자 재료인데요. 저는 앞으로 일단 증시 전망 일단 바로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제가 일정 매매 달인답게 이 암 그리고 그다음에 이 폐암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월 달에 또 이제 폐암 학회, 암 학회가 또 존재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한양행이 또 그 암 학회에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FDA 승인을 봤을 때 승인이 났습니다. 확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LB 아시죠, 여러분들 HLB. HLB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 나지 않고 나서 3연속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3연속 하한가를 맞았죠. 근데 지금 이런 또 다시 주가가 반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FDA를 다시 한번 또 승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HLB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도 가지도 않고 몇 번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승인이 난 날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앞으로 좀 더 지금 차트 보면은 굉장히 고점이어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큰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면 또 9월 달이 시작이 되니까 좋은 일정들도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 시총이 굉장히 낮아요. 시총이 거의 지금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나 이런 애들만 비교해봐도 얘네들도 정말 훌륭한 기업이지만 결국에는 시총이 굉장히 얘는 거의 시총이 40조입니다. 시총이 4배나 차이 나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시총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지금 10조밖에 안 돼요. 유한양 4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올라가지고 저는 20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2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이자 모멘텀이고 앞으로의 일정까지 훌륭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겠습니까? 시청자님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또 FDA 승인 이슈까지 있고 그다음에 암학회에 참여한다. 그럼 유한양행 지금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더 해먹을 수 있고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던 HLB나 알테오젠 그다음에 그 셀트리온 이런 대형 제약사들보다 시총이 낮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업이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와 이벤트들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SK 바이오팜인데요. 네, 10만 8천 원에 10%인데요. 네네.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종목 상담하실 때 유한양행을요. 제가 그 승인받고 다음날 떨어지길래 20%로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불안해가지고 네네. 지금 상담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너무 일단은 속상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일단은 그럼 SK 바이오팜 먼저 네, 상담 네. 도와드릴게요. 네. 네, 8월에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8월 들어서. 올라다가 또 자꾸 내려가요 저렇게. 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불안해요.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카톡에 사진 인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거 SK 바이오팜 혹시 이번에 진입 새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그 유한양행 막 하락했잖아요 그 다음 날에. 네. 그래서 손절을 했어요. 제가요 다 손절을 했어요. 네. 10만 원대인가 안 돼갖고 그래 다 손절하고 9만 얼마에 그리고는 불안해서 이걸 사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이거는 10%만 갖고 있는데 네. 계속 불안해요. 아, 한번 불안하시구나. 그래 놀래가지고. 네. 불안하시긴 하겠죠. 근데 이거 시청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고 요즘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수익이 올 때 그냥 바로 팔아라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인 게 FDA 승인 이슈가 굉장히 컸었기도 했고 이거는 좀 더 지금 아직도 관망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SK 바이오팜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 그 8월 달 내에 굉장히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9월 달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지금 금리 인하는 100% 확정입니다. 100% 확정이고 이게 8월 달에 이렇게 올랐던 것도 금리 인하의 기대감 그리고 이게 약간 선반영이 됐다고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다행히도 10만 8천 원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10만 8천 원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유한양행은 제가 앞으로 더 간다 했는데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신고점을 찍었거든요. 지금 또 신고점을 찍었어요. 단기 한 2년, 3년 내에 신고점을 찍었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조금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좀 밀렸던 이유 아까 제가 오전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고점에서 있는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오늘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0.5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저는 9월에 금리 인하 전까지는 바이오 쪽의 섹터는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조정받아서 조금 두렵다고 하셨고 알테오제는 이슈 때문에 조금 약간 좀 PTSD 같은 게 살짝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 쪽이 그나마 반도체 쪽이나 이런 다른 섹터만 잠깐만 보시더라도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나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세 잘 탔고 상승 추세이고 잘 맞았고 그다음에 좋은 모멘텀과 재료 그리고 다음 주에 학회랑 이런 일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SK 바이오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하고 계약했다 그랬어요. 네? 무슨 방사하고 계약했다고. 네네네. 네, 지금 맞습니다. 자막에 나오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 비중도 적절하게 잘 조절하셨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부담스럽다 지금 불안하다고 하셨잖아요.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청자님 알려드릴게요. 바이오 쪽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바이오 쪽은. 네. 바이오 유한양행만 보셔도 아시겠지 않습니까? 바이오 쪽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불안하시다 싶으시면은 한 지금 비중 10%라고 하셨으니까 한 5% 정도 반 있죠 절반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들고 가시면은 원활한 대처와 좀 굉장히 좀 불안감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바이오팜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지금 비중이 10%인데 5% 정도만 덜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삼천당 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만 원에 100%예요. 19만 원에 100%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종목에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니, 이게 요즘에, 요즘에 이상하니 왔다 갔다만 하고 그 자리에서만 있길래 네네. 혹시 좀 길게 가져가면 정고점까지 올라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이 종목 한번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100%라고 하시네요, 비중이.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시청자님 근데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비중이 예, 예. 이 100%를 실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그렇게 한꺼번에 사지는 않았는데 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샀네요. 아, 그 주식을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예. 100%까지 채우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거는 이 부분은 꼭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한 종목에다가 이렇게 100%를 투자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안 좋은 습관이십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나 주식비를 떠나서 어떤 투자든 100% 전량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십니다. 무조건 투자를 하실 때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뭐 부동산에 뭐든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100% 비중을 태워서 투자하신 이 삼천단 제약 결국에는 지금 손실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근데 아셔야 될 게 전고점까지 못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종목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는 업을 또 드릴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다 업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19만 원이라고 평단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고점이 23만 원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23만 원까지 급등을 하려면은 지금 자리에서 갑자기 거의 몇 프로냐? 거의 40%가 넘게 올라야 돼, 지금. 50%가 넘게. 그러기에는 정말 조금 힘들지 않나. 단기간에 50%가 오르기에는 삼천단제약 같은 게 힘듭니다. 근데 약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좀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바로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존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11월 달에 MSC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중에서 삼천당 제약도 후보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군에 만약에 정확하게 좀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 후보군에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까지 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5조밖에 안 되고요. 보통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한 5조에서 6조 정도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야지 쉽게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좀 MSCI 지수 모멘텀은 좀 없어져가지고 저는 일단은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유는 뭐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전고점까지는 못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50% 60%가 급등하기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19만 원까지는 저는 평단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20만 원 저항 라인에서 결국은 꺾이지 않을까. 보통은 주식을 하실 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 정확한 이제 딱 끊어지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저항 맞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됩니다. 그래서 19만 5천 원, 19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 정도 단가쯤에서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뭐 물 타고 싶거나 아니면 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9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수혜주가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예, 펄 어비스고 10%입니다.
펄어비스 10%의 매수가는요? 7만 원이요. 7만 원이요. 예. 펄어비스 이 종목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죠. 최근에 예. 게임스컴이 신규 게임을 상장을 했는데 이게 조금 실패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펄어비스 이 게임 관련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 일단 게임은 게임인데 일단 실적을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게 적자 기업인지 아니면 수익을 내는 기업인지.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은 아쉽게도 21년도부터 22년도 매년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작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적자가 지속된다. 그럼 재무가 탄탄하지 않고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리고 지금 뉴스도 하나 나왔었죠. 그 신작이 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요즘. 신작이 좀 안 풀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실망 매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지금 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7만 원인 게 지금 거의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22년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혹시 시청자님? 예,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 가지고 계셨죠. 예, 오래 예.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물도 좀 몇 번 타셨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좀 타시신 것보다는 조금 이때 있죠. 신규 상장된 지 상장은 좀 오래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물을 타셔가지고 단가를 그나마 좀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한 21년도, 22년도 약간 코로나 시즌 때 14만 원까지 본 걸 보시고 좀 이제 탈출을 못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정고점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이거 원래 14만 원, 15만 원 했던 종목이지라는 생각이 좀 드시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수년 동안 아무래도 거의 반려 종목으로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안 좋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시청자님 혹시 게임을 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게임 안 하시죠? 예. 저도 웬만한 저도 이제 게임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펄어비스의 게임은 솔직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약간 대중적인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넥슨 게임즈나 아니면 넷마블 이런 애들은 지금 게임 회사 중에서도 이제 뭐 대중적인 게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 뭐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RPG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모바일 게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시장을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모바일 게임을 공략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 그 정도까지 모바일 게임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적자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는 거는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아니면 모바일 게임에 투자를 그만큼 못했으니 적자 기업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 실적 발표 때 넥슨 게임즈도 실적이 굉장히 조금 잘 나왔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잘 나왔었고 그다음에 시프트업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시프트업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그래도 적자를 지금 계속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고 신작 게임마다 지금 출시가 기대감이 아니라 실망 매물로 인해서 지금 차트 보시면 또 계단식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만 원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저는 조금 이제는 조금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신 상황인데 좀 아쉽죠. 아쉽지만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은 펄어비스에서 신작 게임이 잘 되거나 흥행을 하면은 물론 상한가나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작 게임이 스팀에서 굉장히 조금 1위를 차지했어요. 스팀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50% 60% 오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고 2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좋은 신작이 잘 나와서 판매율이나 매출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신작에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추세 자체도 좀 꺾이기 힘들 것 같아요. 신작 게임이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작 게임을 다시 한번 출시를 하려면은 뭐 3개월, 1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린다. 게임 하나 출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하락이 좀 더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상승률 보시면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다 해주신 종목들이거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종목 설명 꼭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만병통치약 어떤 네. 종목인가요? 오늘 종목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 상승률 이거 보셨다시피 제가 여기 방송에 들고 오는 종목, 지금 방송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 화면 자료 화면은 쓰여질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테마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K 화장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한 5월 달이나 6월 달쯤 화장품 테마가 굉장히 강세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강세였던 이유는 수출입 데이터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화장품의 수출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그게 당연히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 왜냐하면 당연히 화장품의 수출이 많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나날이 늘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 화장품, 그리고 중동에서도 중동 이제 그 히잡 쓰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뭐 그분들이 이제 화장을 좀 더 이제 한국식 화장을, 왜냐면 굉장히 진한 화장을 하셨다가 중동에서도 요즘 약간 한국식으로 좀 옅은 화장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드라마가 좀 더 잘 활성화가 되고 드라마를 많이들 시청하시다 보니까 한국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화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함으로써 실적의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은.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던 보유했던 주식들 중에서 애플 아시죠? 애플. 아이폰 애플. 그거를 매도를 하고 울타 뷰티라는 것을 편입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울타 뷰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올리브영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저희 뭐 아까 팍스 경제 TV에서 광고하는 게 나왔는데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를 합니다. 가치 투자. 그래서 뭐 코카콜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실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를 매수를 하는데, 그래서 울타 뷰티 화장품이 굉장히 테마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워런 버핏이 집중하는 테마, 집중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국내 상품을 매입을 해요. 국내 상품을 매입을 하고 그거를 해외 유통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해외에서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한국 화장품을 주기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근데 이 기업에 좀 단점이 하나 있어서 중국 시장을 철수를 했어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컸거든요.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그렇고. 근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아예 철수를 하고 오히려 북미랑 유럽 쪽에 급성장을 했어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작년 매출이 거의 90%나 지금 상반기 매출 90%나 달성을 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제가 또 일정을 잘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9월 달 이제 미국의 노동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미국에 또 노동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뿐만이 아니라 젊은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 보통 화장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올리브영, 올타뷰티나 아니면 또 실리콘투가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제작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화장품 파는 사이트에서 국내 화장품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까지 굉장히 좋아서 실적 기대감까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132%가 올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가냐면은 이제 미국 있죠. 미국이랑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기타가 바로 이제 북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거는 저희 화장품 테마 강세였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을 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단 박스권에서 지금 이 바닥 지지라인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8월 5일 날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8월 5일 날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지지했던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여기도 바닥을 찍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지금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확한 종목의 안내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화장품 관련주고요. 우리나라 올리브영인 울타뷰티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 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